자, 봅시다. 3단원 시작을 할 건데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단원 내용이고 우리가 전 시간까지 지수법칙,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을 공부했고 로그의 성질들을 여러 개 공부를 했었죠. 복습을 잠깐 해보면은 로그의 덧셈, 그러니까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를 하면은 밑이 같았을 때 로그끼리의 덧셈은 지수끼리 곱해진다 했었죠. 그런 내용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로그의 뺄셈은 나눗셈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X의 N제곱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이 N이 앞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얘는 N 로그 2의 X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고, 미변화 공식들 여러 가지 공부했었고, 이거에 대한 활용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지수법칙은 간단히 크기 비교가 가능하긴 해요. 이 거듭제곱근 3이랑 3은 거듭제곱근 4랑 4 거듭제곱근 5랑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를 비교하려면은 어떻게 비교를 했었죠? 그치? 여기 앞에 달려있는 거듭제곱근 이 숫자를 같게 만들었었죠. 2, 3, 4의 최소 공배수는 12이기 때문에 12로 맞춰보면은 이렇게 고쳤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얘가 가장 크구나,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구나, 이렇게 크기 비교를 했었잖아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 것은 그나마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로그 2의 3이 있고 로그 3의 4가 있고 로그 4의 5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더 큰지 계산이 가능합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이 계산을 좀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을 공통적으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할 겁니다. 그 기준이 된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상용 로그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기준은 밑을 이제 10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10지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밑을 10으로 하면은 계산이 좀 편하겠죠?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해서 상용 로그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밑이 10인 모든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밑이 10이면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로그 10에 A가 있었으면은 이제부터 이런 아이들을 보고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밑이 10이면은 얘를 생략을 해도 된다. 앞으로는 얘를 로그 A라고 불러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지수법칙에서도 생략이 되는 게 있었었지. 뭐가 생략이 됐었죠? 이런 것들. 이 거듭제곱근 A가 있으면은 이 2는 당연한 내용이니까 안 쓰고 했었죠. 그냥 루트 A다 라고 했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상용 로그에 대한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끝. 네? 정의적인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상용 로그에 대한 정의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다 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으면 느낄 겁니다. 정의가 간단해요? 어려워요? 정의가 간단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죠? 어려워요. 엄청나게 활용이 되죠. 순열과 조합처럼 개념은 정말 간단했잖아요. 개념이 간단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 부르스를 쳤죠.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엄청나게 많은 유형이 만들어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은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상용 로그예요. 밑이 10이다. 밑이 10이면 정말 편하잖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개념은 간단하지만 이걸로 만들어지는 활용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여기에 걸쳐서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루트에서도 루트 2는 몇이다, 루트 3은 몇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그 2는 몇이다, 로그 3은 몇이다, 로그 3.1은 몇이다, 이런 식으로 로그에 대한 상용 로그 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려준 건데, 일단 거기에 앞서서 아까 가 말했던 상용 로그 표를 간략하게 말을 해줄 건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가 루트 2가 몇이다, 루트 3이 몇이다 외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알았으면 좋겠는데 루트 2가 몇이에요? 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두 개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암산이 된단 말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막연히 너희들한테 압박을 주는 것 뿐이에요. 로그 10의 2인데 이제 밑이 10이면은 안 써도 되니까 로그 2라고만 쓸게요. 로그 2는 0.3010입니다. 선생님 뒤에 0이면은 얘를 안 써도 되잖아요. 로그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쓰는 편인데 0은 뒤에 더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로그 3을 계산하면은 얘는 0.4771입니다. 사실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한 거였잖아요. 이 두 개는 외워두시고, 근데 사실 안 외워도 문제에서 다 말을 해줍니다. 문제에서 무조건 말해줘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걸 외웠어요. 옛날에 외웠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는 독해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원하는 거지 왜 암기력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오면서 문제를 풀 때 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외울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감을 잡아놓으면 편하니까 항상 말을 해둡니다. 아무튼 상용 로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 말고 만약에 상용 로그가 로그 2.1, 로그 8.7 이렇게 물어보면은 걔는 모르기 때문에 표를 준다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어려웠거나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로그 A에 대해서 로그 A를 간단히 나타내어 보았더니 얘를 n과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n은 무조건 정수가 돼야 되고요. 이 알파는 0 이상이거나 1 미만인 양수가 돼야 됩니다. 해서 어떤 수를 계산을 했는데 무조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n과 A 상계에 특별한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냐면은 이 n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A의 자릿수를 구할 수가 있고 몇 자리 수인지 이 자릿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정수 부분이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정의부터 해드리면은 A의 자릿수를 계산하면은 A의 자릿수는 n이라고 하는 이 정수 있죠? n이라고 하는 이 정수에서 더하기 1을 한 값이랑 같습니다. 언제? 이 A가 1보다 컸을 때. 아직 이 정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안 되죠?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고 있겠지만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이고 로그 1000은 3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떠한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 그 다음 얘가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했던 양변의 로고를 취한다. 그런 느낌처럼 모든 것에다가 로고를 취하는 겁니다. 오케이? 로고를 씌워도 크기 변화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로그 10보다 큰 로그 A 그리고 로그 됐습니까? 근데 얘랑 얘는 간단히 될 테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로그 A라는 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로그 B라는 것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 말은 로그 A를 계산하면은 정확한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1점 몇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럼 정수 부분이 1이었을 때 얘는 확실하게 두 자릿수가 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이 계산 결과가 2점 몇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정수 부분이 2였을 때 얘는 세 자릿수였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죠. 선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계산 결과를 통해서 정수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얘의 자릿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해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다가 A라는 게 87자릿수야. 오케이? 그러면은 로그 A를 계산하면은 얘 정수 부분이 몇이냐? 그렇지. 자릿수가 87이면은 정수 부분은 하나가 줄어든 8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8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이렇게 완벽한 논리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수 글자 몇 개예요? 글자가 2개죠. 자릿수 글자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2랑 3이니까 3이 되려면은 하나 더해줘야 되겠지. 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릿수랑 정수랑은 1 차이가 난다. 근데 어디서 1 차이가 나냐? 정수에서 2를 더해서 자릿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 더 있는데 얘는 A가 1보다 클 때였잖아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쓸 게 좀 많은데 자, A의 소수점 아래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첫 번째 수가 나온 그 순서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게 n의 값이랑 같단 말이에요. 근데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은 로그를 계산했을 때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오겠죠. 그때 정수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소수 부분도 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소수 부분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 빼면서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 예시를 잠깐 들어보면은 로그 0.2를 생각할 겁니다. 얘는 로그 10분의 2잖아요. 얘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얘는 로그 2 빼기 로그 10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0.301이고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0.699가 되기는 하지만 자, 아까 말했죠. 정수 부분은 정수로 나와야 되는데 소수 부분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0.301이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건데 소수 부분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1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소수점 아래에 첫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계산하진 않았지만 로그 0.002를 생각하면은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30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다시 한번 지우고 증명을 할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오케이? 당연한 내용이지만 로그 1은 0이고 로그 0.1을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로그 0.01을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A라는 수가 있는데 0.01보다 큰 A 그리고 그보다 큰 0.1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양변에 모두 다 로그를 씌워보면은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로그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그러면은 얘랑 얘의 계산 결과는 우리 위에서 알아놨잖아요. 얘를 가지고 계산해보면은 0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 얼마가 될 텐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대로, 소수 부분은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 얼마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그럼 이제서야 정수 부분이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숫자부터 숫자가 시작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0.1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0.09 블라블라블라가 만들어졌던가 0.08 블라블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뭔가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0. 얼마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서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 얼마가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숫자가 시작이 됐구나. 1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0.9 블라블라가 됐겠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뭔가가 만들어졌다 라고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유형들로는 제곱을 했는데, 세제곱을 했는데 소수 부분이 같아진다, 또는 어떤 두 로그 수가 있는데 둘이 빼서 정수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서 알려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두 번째 활용에서 나오는 원리학교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상형 로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상형 로고 내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상형 로고 자체는 쉽죠. 하지만 이 간단한 개념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문제들이 나오는지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 이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